안녕하세요. 농카TV입니다.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열흘 뒤면은 사전 계약을 시작됩니다. 완전히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열흘 뒤면은 10월 말, 이번 달인 10월 말 정도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11월 1, 2, 3일 이렇게 초에는 바로 사전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0% 절반 정도는 되실 건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구매보다는 주변에 대리점, 직영점 말고 대리점에서 좀 카마스터 분들과 사전에 약간의 소통을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사전 계약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바로 전화해서 사전 계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승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번에 11인승은 완전히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때의 컨셉은 뭐냐면 좀 약간 고급화, 미니밴,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정숙하고 이런 식으로 의전, 비즈니스 이런 용도로 좀 강화를 하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올라가고 기아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첨단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넣고, 그래서 가격도 올리겠다고 아주 선전포고 비슷하게 했었죠. 최근에 카마스터 분들한테 돌린 공문에 의하면 이럴 정도로 조금 이제 각 잡고 차를 좀 미니밴으로, 지금까지는 승합 비슷한 차로 불렸다면 이제는 미니밴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승 정리를 좀 해보면 11인승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99% 이상 지금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 또 사라지는 거는 11인승 플러스 그 다음에 디젤의 7인승의 디젤 이런 경우는 또 빼버리고, 그러니까 7인승은 완전한 비즈니스용 그 다음에 고급화 전략을 쓰는 모델인데, 디젤은 조금 너무하다. 디젤은 뭐 1, 2년 정도는 괜찮은데 한 4, 5년 차 이제 차가 좀 노후되기 시작하면 냄새나고 덜덜거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뒤에 서스펜션, 후륜 서스펜션은 막 덜컹덜컹 거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매니아 분들이 또 많이 찾으셨던 아웃도어, 카니발 아웃도어라는 이런 트림 같은 경우도 아마 99% 지금 사라질,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했죠. 매니아 분들 입장에서는 차박이나 뒤에서 탁 2열 시트 빼놓고 뒷공간이 뭐 한 2m 정도 탁 나오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는 이런 아웃도어, 이런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어떤 공구도 없이 그냥 툭 빼잖아요. 손으로 툭 빼가지고 시트를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툭 한 손으로 올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최근에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충돌 테스트가 좀 강화되면서 이 차는 문제가 있다, 차는 시트가 확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인승 사라지고, 그리고 아웃도어 사라지고, 7인승 중에 디젤 사라지고, 세 차종 정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다른 차종으로 휘발유나 가솔린, 뭐 9인승 이런 쪽으로 좀 무난한 모델로 아마 좀 선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단점이라 그러면은 고쳐야 될 부분은 또 몇 가지 있죠. 사실 후륜 서스펜션 같은 경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타보면은 초반에 처음 나왔을 때 1년 정도의 이 신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근데 한 2년, 3년 차 정도 되면 이게 운전이 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덜덜거리고 또 매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 요즘 최근 거를 제가 몰아봤더니 브레이크가 그래도 꽤나 잘 밟히는 편인데, 그 바로 전 모델만 해도 뭐 3세대 이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갖고 꽤나 좀 당황스러운, 아니면 뭐 물론 지금 4세대 것도 완전히 지금 일반 세단이나 SUV처럼 탁탁 잡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한 박자 아니면 반 박자 브레이크를 미리미리 잡아줘야 되는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문제는 하이리무진이죠. 하이리무진은 저렇게 위에다가 뚜껑 씌우고 다니는데 저런 차종들이 사실 많이 보이죠. 근데 순정 하이리무진 이거 한 6,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비싼 모델이에요. 전체 판매량 중에서도 한 10% 정도 차지하는, 많이 팔리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급화로 갈 수 있는 데에 가장 핵심이 사실 하이리무진이거든요. 내부에 타보면은 윗 공간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모니터도 뭐 21인치 모니터도 달려있고 위에 조명도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방감이 좋고,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당연히 나오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사실 기아차 입장에서는 많은 돈 되는 손님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일반 4천만 원짜리 일반 카니발을 사서 특장 차 업체에서 위에 뚜껑을 뚫어요. 그 순정이 아닌 상태에서 루프를 뚫는 거죠. 다 허가를 받고 국토부나 아니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허가를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위를 뚫고 개조를 4천만 원어치를 또 하는 거죠. 차값 4천, 튜닝비 4천에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이런 카니발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잘 팔려요, 게다가. 그러니까 카니발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들은 차만 열심히 만들어 놓을 뿐이지 실제로 돈 되는 이런 부분, 고급스러운 이런 시장을 잡지 못한다는 거를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튜닝을 하지 않아도, 개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 이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줄 테니까 돈을 조금 더 내 라는 입장일 테고, 아니야, 고객들은 나는 내 맞춤형으로 할 거야. 나는 풀플랫 되는 시트 아니면 리무진 시트가 필요하고 회전되는 시트가 필요해. 이 수요에 비해서 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니즈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대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고급화 정도.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통신, 그래서 폰 프로젝션, 그래서 미러링,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부분 이제 첨단 IT적인 부분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가격을 좀 더 높이고, 서스펜션 같은 것들은 조금씩 다른 것들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에어 서스펜션을 쓰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는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 후륜 같은 경우는 좀 덜컹덜컹 거리는 거,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 넘으면 차가 벙벙 뜨어서 그냥 쾅쾅 거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브레이크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큰, 디스크 용량이 큰, 조금만 더 키우면 되는데 그 투자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사려는 사람 아니면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이브리드,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죠.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쓰게 돼서 조용한 거는 좋겠는데 힘이 문제죠. 그리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다 보면은 또 지난번 K8, 스포티지, 소렌토, 뭐 산타페 이런 것처럼 엔진 오일이 거기에 증가하는, 엔진 오일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휘발유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엔진 속에서 엔진이 팡 하긴 터지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냉간 상태에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견디질 못하고 실린더 벽에 약간씩 흠이 가면서 거길로 이제 가솔린이, 연료가 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엔진 오일이 막 늘어나고 엔진 오일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면 불완전 연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면은 토요타 하이랜더 뭐 이런 차로 13.8 연비. 그래서 지금 카니발의 연비가 11에서 14까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도 사실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